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랑 나눠볼 주제는 그 펠렌티어가 고객들이랑 계약을 맺고 이제 또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계약 연장을 하잖아요. 이 계약 연장, 익스텐션이 어쩌면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새로운 계약건을 따내는 것보다 좀 더 중요해 보였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펠렌티어는 그 스티키네스, 이게 한국말로 접착성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러니까 한 번 맺은 계약은 이제 꾸준히 좀 다 그 고객이랑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라는 거를 좀 의미하는 그런 지표인데요. 이게 이제 자료에 의하면은 펠렌티어의 탑 20 고객들은 이제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6년 이상의 관계를 좀 꾸준히 유지를 해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2021년이니까 뭐 아직까지 이게 유지가 되었다면은 이 평균은 더 늘어났겠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3년 이상, 3.6년 정도 관계가 지속이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펠렌티어의 매출의 상당 부분이 탑 20 고객들에게서 나오고 이제 이 고객들이랑 평균 6년 이상의 좋은 리텐션 레이트를 보여주는 펠렌티어인 것만큼 펠렌티어 입장에서는 이제 이 익스텐션, 계약 연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익스텐션 계약들이 이제 펠렌티어에게 특히 한 세 가지 형식으로 굉장히 유리한 어떤 수익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 우월함의 그 컨퍼메이션이 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회사나 기관들이 특히 미 국방부는 그 본인들에게 딱 맞고 어울리는 최고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져다 쓰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효율성이 살아나고 아웃풋이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특정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보고 이 효율성이랑 아웃풋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은 이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좀 가차없이 더 나은 소프트웨어로 좀 교체가 되겠죠.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은 지금 펠렌티어 같은 경우는 이 리텐션 레이트가 높다라는 의미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본 기관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펠렌티어의 기술력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면서 또 본인들에게 여러 가지 알파가 만들어지고 있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펠렌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겠다라는 일종의 기술적인 컨퍼메이션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익스텐션 계약은 정말 펠렌티어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이 자체로 저는 개인적으로 훌륭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포인트가 이제 두 번째 포인트거든요. 이제 네트워킹을 통해서 펠렌티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마케팅적인 어드밴티지 요런 부분이 또 익스텐션 계약들을 통해 가지고 좀 생겨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미 국방부 쪽에서는 이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이제 얘네들 특성상 이제 최고의 기술력만 고집을 하고 기술적인 혁신이 미군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만큼 이제 이 테크니컬 스탠다드 바가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가 높은 기관에서 펠렌티어가 자리 잡고 있는 것만큼 특히나 또 익스텐션 계약이 미 국방부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계약들을 전부 이제 펠렌티어의 기술력을 좀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이 네트워킹 이펙트를 통해 가지고 미 정부 안에 다른 기관이나 뭐 부서 한테도 좀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고 충분히 또 마케팅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여러 벤더들을 통해 가지고 지원서를 받고 또 기술력을 검토하고 비교해서 지금 이 프로젝트랑 가장 알맞고 우수한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계약을 맺는데 지금 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2021년 5월에 또 펠렌티어가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랑 맺은 계약 연장에 관한 도큐먼트인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26개의 또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랑 좀 비교를 했고 그 중에서는 이제 액센처, 마이크로소프트, C3AI, 다타브릭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SAS, 부즈 앨런, 딜로이트, 스노우플레이크 등 저희가 또 알만한 쟁쟁한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펠렌티어가 선택이 되었고 계약 연장까지 좀 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네트워킹 효과를 좀 만들어낼 것 같고 더 많은 기관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비슷한 업무나 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펠렌티어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의 레이터망에 포착이 될 수 있고 또 아주 좋은 피드백을 사실 익스텐션이라는 계약 연장을 통해서 좀 받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더 높은 확률로 앞으로의 계약건들을 좀 따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피터 틸이 이런 부분에서 천재라고 느껴지는 게 페이팔에서 금융 사기를 막는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이걸 창안하고 가공시켜 가지고 미 국방부의 굉장히 작은 니시 마켓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확실한 고객을 확보한 후에 네트워킹 효과로 점점 미 국방부 쪽 마켓을 좀 넓혀 가더니 이제는 펠렌티어의 고담은 정말 훌륭하게 자리를 잡은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펠렌티어한테는 정말 꾸준하게 어느 정도 매출이 보장이 되는 그런 하나의 제품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익스텐션 컨트랙트들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효율성인 것 같아요. 이 익스텐션이라고 하면은 기관이나 회사가 이미 펠렌티어 제품의 인스톨레이션은 이미 끝난 상황이겠고 이제 펠렌티어를 좀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도 이미 포진이 되어 있을 거고 더 이상 펠렌티어가 포워드 디플로이 엔지니어들을 보낼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펠렌티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엄청난 인건비랑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만약에 펠렌티어가 새로운 계약을 따냈고 이걸 진행시켜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컨설팅이랑 인스톨레이션에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를 하고 이 과정에서는 지출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익스텐션 계약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 5월에 맺은 재계약건의 디테일을 조금 저희가 살펴보면은 이게 5월 13일에 또 미국 정부랑 3개월짜리 펠렌티어 고담 서비스 연장을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익스텐션 계약인데 3개월에 $4 밀리언 규모의 계약이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5월에 시작해서 8월에 만료가 되겠죠. 3개월짜리니까. 그러게 되면은 이제 또 3개월 계약 연장 옵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총 $8.2 밀리언 규모의 계약이 되는 거죠. 요게 단 6개월에 이제 $8.2 밀리언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코비드 팬데믹 대책이랑 이제 모니터링 관련해서 고담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계약인데 사실 지금 이제 뭐 델타 변이 같은 상황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펠렌티어를 사용해야 될 것 같은 지금 상황이라 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이 계약 연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아무튼 이런 계약 연장은 그 펠렌티어 입장에서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8 밀리언을 벌 수 있는 굉장히 효율성이 좋은 수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익스텐션은 펠렌티어한테는 시간이랑 인건비 그리고 펠렌티어가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낄 수 있는 펠렌티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는 계약들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펠렌티어의 고객들의 그 average retention rate,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6년인데 이게 7년, 8년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요 지표 역시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고 좀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어쩌면은 이게 새로운 고객들이 유입되는 숫자들보다 더 의미 있는 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좀 제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 펠렌티어한테 익스텐션 컨트랙트가 어떤 의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로 담아봤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하루 또 다들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